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기프 파볼 주제 바로 빈 왈츠입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. 이 왈츠의 역사, 또 음악적 특징, 문화적 의미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그 빈 오케스트라,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, BPO 같은 곳들이 연주하는 빈 왈츠는 뭔가 좀 다르잖아요. 그 독특한 스타일, 그 비밀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.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녹음 분석 연구부터 시작해서요. 역사적 배경, 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, 그리고 최근 미디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. 맞아요. 그냥 단순한 삼박자 춤곡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정교한 연주 기법, 또 문화적인 맥락들 이걸 발견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빈 왈츠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.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. 그가 이 왈츠라는 걸 어떻게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는지 이걸 먼저 짚어봐야겠죠? 그렇죠.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없었다면 지금의 빈 왈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 그 당시 그냥 춤출 때 쓰는 음악 이 정도였던 왈츠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든 장본인인데요. 일단 관현악 편성이 아주 정교해졌고요. 서주가 있고 여러 왈츠 주제들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화려한 코다로 마무리되는 이런 극적인 구성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풍부한 감정 표현, 이런 것들 때문에 단순 춤곡을 넘어서 뭐랄까 하나의 작은 교향시 같다,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. 아, 교향시요? 네,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나 황제왈츠 같은 곡 들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가요? 빈 왈츠 들으면 그냥 신나는 걸 넘어서 뭔가 좀 붕 뜨는 느낌? 황홀한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. 발은 막 저절로 움직이는데 기분은 우아해지는. 혹시 그 비밀이 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숨어 있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아주 예리하신데요. 그게 이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이 있어요.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있잖아요. 이 곡의 녹음을 34개나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. 34개나요? 와, 네. 거기서 보면 빈 오케스트라, 특히 빈 필하모닉은 3박자를 좀 의도적으로 불균등하게 연주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. 이걸 소위 짧길 중간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. 짧길 중간? 네, 평균적으로 박자 비율을 재보니까요. 첫 박을 1로 봤을 때 두 번째 박이 약 1.37, 세 번째 박이 약 1.28 정도로 나타났어요. 1대 1.37대 1.28. 와,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큰데요? 첫 박이 제일 짧고 두 번째 박이 확 길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이게 비빈 오케스트라들은 보통 1대 1.15 대 1.16 정도로 비교적 균등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. 이게 뭔가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이런 리듬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? 이 미묘한 시간 차이가 바로 빈 왈츠 특유의 그 느낌, 뭐랄까 살짝 뜨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듯한 그 생동감, 탄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첫 박이 살짝 빨리 나오고 두 번째 박자는 여유 있게 좀 늘어지면서 묘한 긴장과 이완을 만들어내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빨라지는 부분에서는 이게 막 불확실성 같은 걸 느끼게 하면서 추진력을 주고요. 반대로 긴 음표나 쉼표에서는 아주 웅장하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죠. 심지어 지휘자 칼로스 클라이버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박자는 거의 지휘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만큼 두 번째 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. 와, 세 번째 박자를 지휘하지 않는다니 대단하네요. 네, 그리고 이게 박자 단위뿐만이 아니고요. 구절 프레이즈 수준에서도 보면 보통 음악은 아치형으로 프레이징 하잖아요.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는. 근데 빈 오케스트라는 거기에 더해서 훨씬 더 많은 루바토, 그러니까 템포를 자유롭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 써서요. 이걸 나선형 템포 다이나믹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훨씬 더 입체적인 표현을 만들어내요. 나선형이요? 와,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요? 그렇죠. 게다가 곡 전체 구조, 그러니까 섹셔널 수준에서는요. 이걸 장거리 가속화라고 하는데 아주 점진적으로 거의 눈치 못 챌 정도로 템포를 서서히 끌어올려서 곡 전체의 응집력과 에너지를 높이는 특징도 발견됐습니다. 이야, 듣고 보니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연주법이네요. 그런데 이게 지휘자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자체의 특징이라는 건가요? 그건 좀 의외인데요. 카라얀이나 아르논크르 같은 대가들이 주의라는데도요? 네, 그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연구 결과를 보면 오케스트라 자체의 내재된 연주 관행 쪽에 더 무게가 실려요. 말씀하신 카라얀이나 아르논크르 같은 명지휘자들도요. 다른 오케스트라, 예를 들어 베를린 필 같은 곳을 지휘할 때는 빈 필과 연주할 때와는 다른, 그러니까 비교적 균등한 리듬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. 아, 정말요? 네,
그러니까 이건 지휘자의 해석을 넘어서는 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오랫동안 공유하고 몸에 익혀온 어떤 전통, 고유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마치 오케스트라의 어떤 DNA 같은 거네요. 와. 그런데 빈 왈츠는 원래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었잖아요. 이런 독특한 타이밍이 춤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? 네,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특히 그 매년 열리는 빈 신년음악회 VNC 있잖아요. 아, 네네.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. 그렇죠. 이게 갈라 행사 성격도 있고 또 발레 공연이 함께 펼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때 음악의 그 미묘한 타이밍 변화, 특히 두 번째 박자를 살짝 길게 끄는 그 느낌이 무용수들의 우아한 스텝이나 점프, 회전 동작 같은 것과 아주 아름답게 맞아떨어지면서 시각적인 표현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분석입니다. 아, 음악의 리듬이 춤 동작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연주자들도 이게 그냥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곡인지 아니면 실제 춤을 위한 반주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. 그렇군요. 정말 음악과 춤이 긴밀하게 호흡하는 거네요. 이 빈 왈츠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, 근데 최근에는 좀 뜻밖의 맥락에서 사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.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요. 맞습니다. 오징어 게임. 거기서 이제 참가자들이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할 때 배경음악으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흘러나오잖아요. 네,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. 그 아름다운 음악이. 그렇죠. 그 왈츠가 가진 평화롭고 우아한 이미지가 그 극중의 잔혹한 현실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오히려 기괴함이나 불안감을 확 증폭시키는 장치로 사용된 거죠. 이건 왈츠가 단순히 아름답게만 한 게 아니라 그 화려함과 어떤 흥겨움, 이면에 숨겨진 뭐랄까 때로는 좀 광기 어린 쾌락이나 파멸의 그림자 같은 것을 드러내는 아주 현대적인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치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라는 곡이 왈츠의 화려함이 점차 붕괴되고 파괴되는 모습을 그린 것처럼요. 왈츠가 암시하는 그 평화로운 세계가 사실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와, 오늘 빈 왈츠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네요.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왈츠를 예술로 만들었다는 것부터 빈 필하모닉의 그 짧길 중간, 타이밍 비밀, 그리고 그게 지휘자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전통이라는 점, 또 춤과의 관계, 심지어 오징어 게임에서의 그런 파격적인 사용까지 정말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 그 이상으로 아주 풍부한 이야기와 맥락을 담고 있는 음악이었네요. 네, 맞아요. 특히 그 짧길 중간으로 요약되는 빈 오케스트라 특유의 리듬감이 그냥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고, 또 춤이나 빈신년 음악회 같은 어떤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유산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앞으로 빈 왈츠를 들을 때 그 미묘한 리듬 변화나 템포 조절 같은 데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 같아요. 아마 완전히 다른 감상이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늘 익숙하게 듣던 음악 뒤에 숨겨진 어떤 연주 가능이라든지 시대적인 의미 같은 걸 알고 나면 음악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? 혹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다른 음악들은 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한번 그 배경을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던져봅니다.